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보통 중국, 미국, 홍콩, 베트남, 일본 등이 순위를 바꿔가며 한국의 10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지만 2016년에는 마샬 제도라는 새로운 국가가 10위에 등장했습니다. 섬들이 군집해 있다는 의미에서 군도라는 이름이 붙은 마샬 제도는 남태평양의 작은 국가인데 2016년 한 해 한국은 마샬 제도에 77억 달러를 수출했고 1억 3천만 달러를 수입해 무역수지 흑자가 무려 75억 7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물론 1,500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벌어들인 9조 원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그럼 2023년에는 어떨까요? 7년 전 10위에 랭크됐던 마샬 제도는 순위가 하락해 저 아래 22위로 떨어졌는데 여전히 한국은 59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프랑스나 사우디, 이태리 등 유럽 국가보다 더 많은 수준인데 인구수 고작 5만 명에 국토 면적도 서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마샬 제도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제품이 필요하길래 한국으로부터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면서 한국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마샬 제도 환경 특사가 제발 우리가 바다에 잠겨 사라지는 것을 막아달라며 호소한 것이죠. 국가가 바다에 잠겨 사라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지만 마샬 제도에게 이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세계은행이 2021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마샬 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를 위협받게 될 최우선 국가로 꼽혔는데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수도 마주로의 건물 40%가 물에 잠길 것으로 봤습니다. 즉 해수면 상승으로 지구본에서 사라지게 될 국가가 바로 마샬 제도인 것이죠. 그런데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한 마샬 제도는 왜 수조원 손해를 보면서 한국 제품을 수입해가고 있을까요? 2016년 마샬 제도가 한국의 10대 수출국으로 등장했을 때 마샬 제도가 수입한 대부분의 제품은 선박이었습니다. 지구본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더니 한국 선박을 타고 엑소더스라도 감행하려는 것일까 생각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편의지적이라는 제도 때문.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적이 있고 제 영상을 시청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적이 인간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에도 바다를 떠다니는 선박에도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세법에 따라 세금도 냅니다. 이는 한국 국적을 가진 선박이든 항공기든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샬 제도 국적의 선박은 마샬 제도 세법에 따라 세금도 낼 것인데 분명한 것은 한국의 세법과 마샬 제도의 세법이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가 간 법령과 세율이 달라 생겨난 것이 바로 편의취적 제도. 이를 영어로는 편의상 국적을 취득한다 하여 FOC나 오픈 레지스트리로 부르죠. 그러니까 2016년도 그렇고 2023년도 그렇고 한국에서 건조된 선박들이 마샬 제도로 수출된 것은 이 편의취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건조된 선박들의 선주가 선박의 국적을 마샬 제도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마샬 제도는 이러한 편의취적을 대환영할 뿐 아니라 엄청난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일까요? 한때 술을 마시면 체포당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국가의 정부는 국민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도록 강요하면서 이를 통해 좀 더 위대하고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고결한 실험을 했죠. 1920년 미국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미국의 사회지도층은 미국 내에서 주류를 만들거나 판매, 운반, 수출입을 모두 금지시키는 강력한 금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주의 승인을 얻어 192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미 전역에서 발효됐죠. 볼스테드법이라고도 불렸던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알코올 비중 0.5% 이상의 모든 음료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안이 시행됐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상을 가졌다는 미국인들이 술을 끊었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전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법이 시행됐다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술을 마셔야 했죠.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병원에 가면 맥주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병원으로 달려갔고 종교의 기위에 포도주 한 잔 정도 노려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도저도 싫었던 이들은 부동액, 페인트, 향수 등에서 알코올을 추출해 마시거나 건조한 포도를 물에 담가 상온에 두어 와인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인들을 달래준 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국경을 접한 멕시코. 미국인들은 멕시코 주류업자들을 통해 맥주를 밀반입하기 시작했는데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는 있었지만 늘 단속반이 신경 쓰였습니다.
몰래 마시는 술이 더 맛있기는 하지만 단속됐다가는 2,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5년 금고형에 처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볼스테드법을 먹고 자란 산업이 있었으니 바로 크루즈 산업입니다. 지금은 럭셔리 여행의 상징으로 불리는 크루즈 여행이 1920년대에는 미국인들이 술을 마시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밤새 술 마시고 낮에는 자고 밤새 술을 마시는 생활의 반복이었지만 미국인들은 이 단순한 생활을 위해 크루즈에 오르기 시작했고 크루즈 산업은 큰 호황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볼스테드법은 속인주의, 즉 미국인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속지주의, 즉 미국 내에서만 마시지 않으면 됩니다. 사각지대였죠. 선박은 그 크기가 거대하기 때문에 떠다니는 영토로 인정되는데 가령 한국 국적의 선박은 태평양에 있더라도 그 선박은 한국 영토로 봅니다. 그러니까 볼스테드법은 미국 영토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지 외국 영토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금지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적을 가진 선박이 아니라면 술을 마시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건데요. 이런 사각지대를 이용해 미국 크루즈 선박들은 미국 외 파나마 등의 국적을 등록하면서 편의치적이 활성화되기 시작해 지금에 이른 것이죠. 그런데 자국에서 건조한 것도 아니면서 자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 국가들은 가만히 두고 보는 걸까요?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 오히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고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며 선박을 유치하는 상황입니다. 선박을 유치하면서 등록에 따른 수수료, 연간 톤세 및 증명서 발급 등 서비스 수수료를 챙겨 국가 운영에 보태는 겁니다. 보통 편의치적을 하는 이유가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좀 더 엄밀히 따지자면 법 때문입니다. 가령 한국의 관련 법령에 한국 국적의 선박은 의무적으로 한국인 선원을 10명 이상 고용해야 하고 환경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매년 2차례 이상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선주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령이 한국의 입장에서 필요한 장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선주들에게는 이는 영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장치입니다. 너무 엄격한 법령 때문에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는 없어 조금 법령이 느슨한 국가를 찾아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선박을 잘 만드는 한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약 55%의 선박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죠. 이렇듯 편의치적은 세계적으로도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국가가 가장 많은 편의치적을 유치하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 아래 파나마,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그리고 마샬 제도입니다. 2023년 국가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약 40억 달러, 마샬 제도에 59억 달러, 파나마에 11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한국이야 전 세계 10손가락에 드는 수출대국이기 때문에 선박 이외에 다른 제품들도 수출됐겠지만 무역 수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박이 가장 많이 수출됐을 것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을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마샬 제도는 코코넛과 바나나 그리고 고기 외에는 외국에 수출할 것이 없어 늘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가 운영자금은 미국이 지원해 왔는데 왜냐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이 부근에서 67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핵실험으로 3개의 섬이 사라졌고 많은 섬이 일부 파괴되었으며 주민은 핵물질 오염으로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원해 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조차도 얼마 전부터 절반 이상 감소해 엄청난 무역 적자를 감내하면서 더 열심히 편의치적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따질 문제는 아니고 한국의 만성 무역 적자를 감내하면서 선박을 수입하는 국가가 있어 오늘 영상에서 다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